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이죠. 그래서 많은 소식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중요 정보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이제 5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월봉 마감이 나오게 될 텐데 마감 전까지 비트코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5월 되자마자 연준의 FOMC 미팅이라는 이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과연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0.25% 한 방 더 올릴 것인가, 그 결판이 현지 시간으로는 5월 3일, 한국 시간으로는 5월 4일 새벽 3시 15분 정도 해가지고 발표가 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0.25%, 금리 인상 확률이 87%,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13%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방 더 0.25%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5월달에 연준의 미팅 결과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위험자산들 단기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 격언이 있죠. 5월달에는 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5월에 팔고 떠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달 자산시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4개월 연속 상승으로 봉을 마감 중에 있습니다. 5개월 연속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조정의 한 달이 될 것인가. 이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은행 위기, 미국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대형 은행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에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할 건지 말 건지 미국 시간으로 정오까지 결정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해당 은행을 누가 인수를 하게 될까요? 싸게 인수를 하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만약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다른 대형은행에 흡수되지 않고 정부 관할로 넘어가거나 파산할 경우 다른 지역 은행들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도미노 현상으로 더 난장판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인수를 하게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룸버그가 미국의 부채 위기 징후가 쌓이고 있다라면서 6가지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데요. 과연 이 시한폭탄은 언제쯤 터지게 될까? 계속해서 미국 금융이 골마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일단 대출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은행들의 대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나왔는데요. 이미 축소되고 있다라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은행채를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금을 유지하는데 더 높은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는 통화 공급 급감, 신용 위축은 통화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경제 전반에 충격이 전이되고 디플레이션이 엄습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행들은 소비자 금융이 지속적으로다가 부실화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충당금을 더 쌓고 있다. 캐피탈원 같은 경우 신용카드 부문에 손실, 충당금을 전년 대비 300% 넘게 더 쌓았다는 것인데요.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가운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축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와 동시에 개인들의 파산 신청 숫자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처럼 소비자 신용이 부실화될 때 금융기관들은 소비자 신용을 억제하게 되고 이는 신용시장을 더욱더 위축시킨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팬데믹 락다운 때문에 시작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우려인데요. 캐피탈원 같은 경우 소비자 금융 외에 상업용 부동산 부실 충당금도 따로 쌓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공실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텅텅 비고 있는 사무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사무용 부동산 가치가 고점 대비 40% 떨어질 수 있으며 부도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는데요. 실리콘밸리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도 부동산 대출, 몰기지 채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블룸버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실 채권 증가. 지난 2월 말 이후 통상적인 채권 거래량은 10% 증가했는데 반면 부실 채권 거래량 같은 경우는 1270억 달러로 26% 증가하게 되면서
문제가 많은 채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당연히 위험 신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게 될까? 그 외에 수많은 기업들의 CEO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분기보고 발표 때 단어, 신용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용과 관련해가지고 위험 상황을 기업 경영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정리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도 지금 터지진 않았는데 터질랑 말랑 금이 쩍쩍 가고 있죠. 2008년도 때 1차 부동산 버블의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과거보다 더욱더 이 부동산 집값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반면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밑에 차트가 사람들의 실질적인 수입을 나타내는 것인데 수입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전까지 늘었다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유지가 얼마나 더 되겠느냐. 설상가상으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버블이 결국 터지지 않겠느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이 부동산 버블만큼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너무 비싼 자동차를 무턱대고 할부로 사가지고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압류당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없으면 또 일터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저기로 계속해서 전염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터지면서 부동산 버블 터지고 미국 증시 하락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에게도 큰 위기가 될 수 있거나 비트코인은 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자산이니만큼 이번에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지. 한국계 미국인 비트코인 개발자 지미송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간의 자유를 위한 도구,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는 자녀가 6명이라고 하네요.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야기하기를 독재 정권은 가장 먼저 인권단체의 은행 접근부터 차단을 한다.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발생을 한 일이다. 비트코인은 이런 인권단체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해준다. 예전에는 국가 차원에서 은행 계좌를 봉쇄해버리면 인권단체를 도울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중요한 펀딩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캐나다 트럭 기사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캐나다 정부가 전부 다 모든 은행 계좌라든지 차단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들을 지원했었던 일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녀가 6명인데 비트코인이 저출산 문제 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법정통화, 반면에 이 법정통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출산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융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적어도 5년, 10년 뒤에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자식들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 근본위제를 폐지했는데요. 그 후에 돈을 무한대로 발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소개가 되었죠. 그 후로 전 세계적인 출산율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인 비트코인 발행량이 제한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다. 자, 그 외에 그가 과거에 아르헨티나, 레바논을 방문했었는데 짧게 다녀온다라고 갔는데 법정화폐가 달러 대비 폭락해버리면서 자신의 자산 가치를 많이 잃었고 이런 식으로다가 화폐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수십조를 퍼붓고 있는데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차라리 도입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비트코인은 그만큼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수많은 유명 기업들의 CEO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버, 애플, 유튜브, 페이팔, 에어비앤비, 레딧,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억만장자들은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무한대로 찍어내는 화폐보다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 이런 와중 속에서 며칠 전에 전해드린 소식이었었죠. 고래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재매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미들도 본인들 몫에 해당하는 비트를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매집들을 해나가고 있다. 비트코인 0.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0.01개 미만의 비트를 들고 있는 주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글래스노드는 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지갑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거 다크웹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지갑들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인 시청자분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글래스노드도 아마 그런 것 알고 있겠죠.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풀이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어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꿈틀꿈틀 대고 있는데 3만 달러 위를 못 넘어가고 있죠. 저항에 막혀가지고 지금 어리버리를 타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이거를 뚫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은 힘들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6,000달러 때부터 굉장히 이 상승세를 예측했었던 사토시 필리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삼각수렴 안에서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데 바닥을 세 번째 때리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상승세를 논할 때가 아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3만 달러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고 3만 1,000달러까지 간다 그러면은 나는 다시 몰빵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힘들다. 특히 28,000달러대 구간에서 한 달 정도 와리가리를 때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인컴샤크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OBV를 보니까 나쁘지 않다. 상단 정을 뚫을 수 있다면 다시 3만 달러 위까지 도전해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었고, 존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34,400달러에 걸려있는 많은 숏들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45,000달러까지 한번 들이댈 가능성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이대고 나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월봉 마감이 앞서가지고 다시 한번 꿈틀 할 수 있을 것인지,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장난으로만 한번 보는 것이지만은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프랙탈을 따라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만약에 과거가 반복된다라면은 연준이 금리 중단,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증시와 함께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후에 본격적인 양적 완화와 함께 떡상,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유명 분석가이자 꾀꾀 오리 선생의 절친이라고 볼 수 있는 크레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반장난으로 이야기를 하긴 한 것인데 여러가지 지표라든지 이 시장 분석을 하루 종일 했는데 결론은 이거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지금은 노 트레이딩 구간이다. 거래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강제로 찍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 자산 규모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것인데요. 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유명 회사의 주식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아직 작기 때문에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온다라고 쳤을 때 혹은 오지 않는다라고 쳤을 때도 양적 완화와 함께 가장 크게 날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산은 시총은 작지만은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살포시 드려보면서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1당 주기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꼬록꼬록 꼭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의 시작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